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올려드리게 됐는데요. 만기일 영향력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 같이 들어오면서 조금 오늘 생각보다 장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공포의 옵션 만기일이 된 거 아니냐. 무역 협상이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르겠죠. 네, 저도 예상은 하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뭐 마감까지 뭐 장난질을 했다라고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미증시 뭐 크게 의미 없으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뭐 하방 경직을 좀 나타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고 하방 경직을 나타내면서 이제 뭐 관망 심리가 나왔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제 류어 부총리가 오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의 반응이랑 이런 걸 보면서. 자,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뭐 격하게 밀렸습니다. 3%대 밀렸어요. 66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2102포인트, 2102.01포인트까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요 만기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나 그 다음 달이면 6월이니까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동시 만기일이죠.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 같은 경우는 요 그 코스피 시장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건 코스닥이 아니에요. 코스닥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만기일이라는 게 선물이라는 게 코스피 우량주 중에서 200 종목 추려서 코스피 200이라고 있죠. 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코스닥은 이제 심리적 영향 정도가 미치는 거죠. 자,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현재 수급을 보면은 자, 봅시다. 수급을 보면은 이 외국인이 주식을 그렇게 매도하는 건 아니다. 오늘도 이렇게 밀린 거에 비해서는 1860억이면 약간 조절한 정도지. 이게 뭐 무차별적으로 팔았다 매도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지켜보자 정도 심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관이 계속 매도한다고 해서 기관이 연기금까지 오늘 가세해가지고 아주 뭐 투기적인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해서 아직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지금. 트럼프는 관세 때린다고 하지 중국에서는 뭐 GDP 좀 나왔다고 이제 그 버팅기는 것 같지 좀 장기화 시키려는 것 같지 잘못하면 이거 노딜 되는 거 아니냐 IT를 안 하고 이제 서로 뺨때기 때리고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유어 부총리가 미국으로 가고 있는 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한 달락 이제 접어주는데 우려감은 뭐 여기저기 신문 기사 나오는 것들 보시면 여러분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 이 신문사에서는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GDP는 높게 나왔지만 뭐 기업 부채도 있고 뭐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이 일단 협상은 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뭐 B 신문사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아니다. 이거 중국이 자신감을 갖고 지금 여론이 강경파가 나오기 때문에 버텨가지고 버티기 모드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다 다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이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도 몰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뭐 의중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될 가능성에 높게 보지만 조금 더 지연되던 뭐 한번 뭐 깨졌다가 되던 결론은 된다고 봐요. 결론은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되면 제일 좋은 거고 지금 가서 이제 합의가 나오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은 한번 좀 뭐 더 흔들고 가거나 아니면 오늘 선반영 됐다고 하고 반등이 나오거나 해서 다시 한번 내려왔다 가거나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저는 결론은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뭐 이번에 류어 부총리가 가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기사거리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거에 여러분들이 지금 촉각을 진짜 귀를 쫑긋 세우고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기 흔들렸다 기사 나올 때마다 비슷한 시간에 서로 다른 기사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건 심지어 트럼프도 몰라요.
걔네가 중국이 시진핑이랑 해서 따로 뭔가 뒤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조작 이게 그 쇼맨십으로 이루어진 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 이게 리얼이라고 하면은 중국이랑 미국의 반응이 리얼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서로 모르는 거 미중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예측해서 뭐해? 그러니까 예측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우리는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필이면 우리가 그 옵션 만기일이 있어갖고 포지션이 좀 하락 쪽으로 모여 있다. 그래서 밀릴 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반등 시도는 나올 텐데 반등 시도가 뭐 조금 이렇게 개파락 나는데 조금 나왔죠. 근데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밀릴 때 오늘도 콜옵션 매수가 나오고 풋옵션 매도가 나오면은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오면은 한 요 위쪽 살짝 올라갈 수 있는 정도 혹은 이 구간이라도 회복해주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선생님 지금 보니까 콜옵션 매수 들어온 거 아닌가요? 93억 들어온 것 같은데요. 풋옵션은 엄청나게 청산을 한 것 같은데 641억이나 청산한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장 막판에 이렇게 뒤집히긴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뒤집혔냐면은 보시면은 외국인들 콜옵션 금액이 거의 한 3시쯤부터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죠. 매수세가 싹 올라와 버리죠. 그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안 샀어요. 3시까지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됐는데 3시까지 밀려있고 더 밀렸잖아요. 우리 시장은. 그쵸. 뭐 분봉으로 해서 뭐 한 5분봉으로 보면은 자 보세요. 우리 시장은 계속 밀렸고 계속 밀렸고 3시까지도 그 콜 매수를 안 했다고 했죠. 상승 포지션에 대한. 근데 3시에 확 밀어내리면서 한번 밀어내리면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밀어내면서 3시 구간에 쭉 음봉이 한 번 더 밀면서 빠졌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콜이 매수가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장중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마감에 들어온 거예요. 마감에. 아시겠죠? 마감에 들어온 거예요. 풋옵션은요. 네, 풋옵션은 장중에 계속 꾸준히 청산이 나왔어요. 오후 구간에는 점심시간 즈음부터 해서 청산이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뭐 그냥 그랬는데 오후 구간에 청산이 나왔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풋옵션이 청산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콜옵션 매수가 들어와야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콜옵션 매수가 안 나오니까 위에 막혀있던 걸 풀지도 않았고 밑에 있던 거 그냥 수익 실현 정도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기관은 여기다 대고 죽어라 장중 내내 죽어라 매도를 해요. 기관은 계속 팔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식은 많이 매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마감해 보면은 7,200계약 요것도 좀 많은 물량이긴 한데 꽤 되는 물량이긴 한데 그래도 장중에 비하면은 이 장중을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 2시 때 보시면은 15,000계약 이상 15,700계약 800계약 거의 16,000계약 가까이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16,000계약 가까이. 그럼 이거보다 2배가 훨씬 넘는 선물 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로 찍어 누른 거예요, 지수를. 외국인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로 지수를 누르고 주식을 그렇게 매도하진 않았다. 기관에서는 주식을 매도하면서 하방향을 눌렀다. 그래서 장중 내내 동향이 이거예요. 오늘은 장중 내내 동향이 이거고 그래서 오후장에는 그래도 뭐 소폭이라도 반등을 해서 뭐 3%는 아니고 한 2% 안쪽으로 그러니까 1% 후반이나 이렇게 올라와서 마무리되지 않겠냐. 1% 중반까지 와주면 좋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기대를 확실하게 져버리고 마지막까지 그냥 밀어내렸어요. 제가 어저께 이런 걸 보여드렸을 거예요. 투자별 포지션이라고 하면서 이런 거를 제가 보여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는 이게 달랐죠. 어제 종가가 51포인트 68포인트니까 2168포인트니까 요 구간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제 등가는 여기였어요. 여기 요 구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이
이 구간을 그 풋옵션 쪽은 매도를 하고 있어서 더 뭐 내려가기보다는 좀 하락하는 거를 좀 제한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외가 쪽에 풋이 매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되려면은 아예 여기를 2130을 이탈해서 내려 쭉 밀어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돼야지 이걸 결제시킬 수가 있다. 요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했는데 높지 않은 확률이 나왔어요, 지금. 보통은 이 정도 외가 극외가까지 이렇게 가지 않고 보통은 적당히 타협을 보기 마련이에요. 근데 기관이 야 우리는 콜옵션 다 매도해놨고 굳이 올릴 필요가 없어라고 기관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투기적으로 이건 투기적 매도죠. 투기적으로 기관이 주식을 매도했다. 그래서 야 우리는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니넨 어때 했더니 그래 그럼 우리도 선물로 일단 장중엔 한번 눌러줄게 해서 기관의 주식 매도와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동시에 만나가지고 장중에 꾸준히 압박을 줬다. 지수에 대해서.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심증은 안 내려갈 것 같은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요 위쪽에서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겠냐, 좀 밀리면은 콜옵션 매수 나오면서 풋옵션 청산 나오고 그 정도를 보지 않겠냐 했는데 무참히 예상을 깨고 이 구간까지 밀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이게 나오고 나서 제가 마지막까지 이거를 현실이지만 장난질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러고 나서 바닥 이렇게 밀어내면서 막판에 15,800계약 뭐 이렇게 매도했던 선물을 절반 이상 다 회복시켜가지고 7,200계약까지 줄여놨죠. 선물 매도를. 정말로 마지막에 15,000계약으로 15,000계약 매도로 끝나잖아요. 선물이. 외국인 선물이. 그러면은 이거 당분간 더 어려워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근데 절반 이상을 줄여서 끝났잖아요, 얘네가. 그럼 이놈들 장중에 한 건 했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니까 요거 한 건 했네. 외국인도 굳이 올릴 필요는 없었던 거죠. 콜옵션 매수가 나오지 않고 풋옵션 청산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굳이 올릴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오늘 마감되는 게 있고 5월물은 오늘 마감되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폐지가 상장 폐지되는 거라고 이 의미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상장 폐지되고 이거에 대한 수익금이나 이런 거를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6월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달 거. 그럼 다음 달 것도 풋옵션을 사놓은 게 있을 텐데, 하락 포지션을 사놓은 게 있을 텐데 요 부분을 좀 청산했을 가능성이 높다. 콜옵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단기간에 흔들림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이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불확실성. 시장에서 뭔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는 거는 그건 그냥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는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건 주식시장이고 뭐고 국가 전체가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지는 거는. 근데 경기가 좋아질 때도 불확실성만 있으면은 이 불확실성에 의해서 악재가 반영돼서 하락이 나온다. 근데 이 미중 무역 협상이 굉장히 큰 글로벌 빅 이벤트인데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요런 문제가 생긴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옵션 만기일에 서로 윈윈한 거죠.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요 정도까지 딱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하게 밀렸다. 지금도 보면은 실제로 당사자인 중국 있죠. 중국도 뭐 하락 구간이긴 한데 마이너스 한 1.5% 정도에서 머물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뭐 우리보다 일찍 끝나니까 장 마감이 됐는데 마이너스 0.9% 0.93이니까 0.9%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1% 이하인 거예요. 마이너스가. 우리만 3%야. 우리만 이렇게 하락이 깊어. 심지어 우리는 기존에도 밀려 있었는데 그냥 N자형 하락이 한번 나온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거래량을 붙였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그냥 보고 다음 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류호 부총리가 협상단 이끌고 지금 그 워싱턴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협상단이랑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랑 뭐 다 나오겠죠. 해서 합의가 딱 됐다라고 하면은
합의가 되면 주말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 질질 끌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야 합의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어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죠. 니네가 합의 안 하면 우린 그냥 관세 올려버릴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도 질 수 없죠. 언론 플레이는 해야 돼 일단. 그러면 우리도 준비하겠다. 관세 니네가 올리면은 우리도 보복 준비할 거야. 복성관세 준비할 거야.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요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꾸준히 언급드렸죠. 이거 미중 무역 협상은 중국이 다 양보해야지만 끝나요. 어정쩡한 협상은 없어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양보해야 끝나요. 그러니까 체면은 차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시간이 그 휴전 기간은 3월 1일까지였는데 3월 1일이 안 끝난다. 이거 더 밀린다.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밀릴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2달까지 밀린 거죠. 3달까지 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이 자식들이 할만하구만. 관세를 안 올렸더니 버틸만 하구만. 올려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 빨리빨리 진행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요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뭐 GDP 경제 성장률이 올해 뭐 6% 그 이걸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요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1분기에 생각보다 잘 나온 거예요. 6.4%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자신 있다. 야 우리 경기 지금 뭐 미국이 저렇게 그 관세 올리고 해가지고 작년에 좀 힘들었는데 회복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중국에서 우리 중국이 짱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튀어나와가지고 미국이랑 무슨 협상을 할 필요가 있냐. 우리 지금 처음에야 깜짝 놀래가지고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았던 거지. 우리 지금 6.4% 올라오고 우리 경기는 자신 있어. 그러니까 무슨 합의야. 합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자. 질질 끌던지. 그리고 내년 되면은 이거 협상 안 되면은 트럼프 당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협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질질 끌고 가자. 이런 여론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야지 얘네가 다들 이제 겁먹어가지고 미래는 어둡구나. 우리가 미국이랑 협상을 해야겠구나라고 여론이 몰리는데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가 1분기에 뭐 그렇다 칠게요. 1분기에는 뭐 올라갔다 치는데 4월까지도 좋을까요? 4월에는 기존처럼 역성장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역성장세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재차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4월 걸 보면은 1분기는 저렇게 나오는데 심지어 1분기 그 6.4%가 6.4% 성장률이 중국은 원래 문서 조작 잘하죠. 그래서 이것도 조작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 음모론이니까 이것까지 생각하지는 말고 6.4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4월부터는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2분기부터는 또 다시 위기가 찾아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4월에 안 좋은 건 확실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 성장세가 꺾이면 꺾일수록 미국이랑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안 하고 계속 질질 끌고 가고 하면은 또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제. 또 피곤해지는 거. 이게 미국 외에 다른 쪽 1분기에도 미국 외에 다른 쪽 다른 국가에다가 이제 수출하는 게 이제 늘어나가지고 수출량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GDP가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에다가는 뭐 13%인가가 줄었어요. 13%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요게 정상화되면은 정상적으로 4월에 얘기 나오는 것처럼 4월은 안 좋다. 그럼 뭐 5월, 6월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정치적 이슈까지 같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중국이 양보를 하게 되면 시진핑 입장이 좀 곤란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예, 우리나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미국에 가서 소고기 개방하고 자동차 개방하고 무기 엄청 사들이고 그리고 전투기 이제 거의 폐전투기 같은 거 막 사들이고 하면은 최신식도 아니고 사면은 욕 엄청나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를 팔아먹는 어쩌네 막 할 거 아니에요. 진짜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은 기존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어갖고 대통령 욕 바가지로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좀 더 무섭죠, 우리나라보다. 저만 무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무섭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잘못하면은 이렇게 총 맞거나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최소한의 할 만큼 했다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했죠. 할 만큼 했다. 우리는 최대한 버틸 만큼 버텼고 이거를 양보 안 하면 우리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요거는 양보를 좀 하고 우리가 힘을 좀 키워가지고 복수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양이 돼야지 맞을 것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3월 1일까지는 절대 안 되고 최대한 버텨서 우리는 버틸 만큼 버텼고 중국에서 양보는 좀 했다고 쳐도 양보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적으로 승자다 뭐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를 많이 해요. 중국은 우기는 거 잘하잖아요. 중국하고 중국 기업하고 같이 이제 MOU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 협약을 맺거나 아니면은 합작법인을 해서 뭘 하거나 하면은 이 기업의 외국 기업이라도 이 모든 기술은 중국 거다. 중국의 소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 이전을 하고 우기는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형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예측하는 거는 무작정 예측하는 거는 의미 없고 저는 결국은 결론은 된다고 봐요. 결론은 이번에 되던 조금 지나서 되던 결론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안 되고 나서는 중국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중국 기업들 뭐 디폴트 엄청나죠. 지금 기업 부채가 GDP가 그렇게 높아도 GDP 대비 155%예요. 기업 부채가 155%가 부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와주는 게 이제 인민은행에서 기업 부채 이런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얘는 공산국가니까 기업에서 국가를 먹여 살려준단 말이에요.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야, 우리가 너네 지원해 줄 테니까 니네 그 외국에 있는 정보들 빼와가지고 우리 국가에다가 귀속시켜. 이러면은 이 지원금 받고 귀속시키겠죠. 우리는 국가를 위해 일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화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인민은행이 힘을 많이 써주고 도와준다. 여기서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보완을 해준다. 그래서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나 버티기가 힘들어요. 중국이 당장은 꾸역꾸역 버텨도 결론적으로 중국이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 좋지는 않아요. 미국도 안 좋아진다. 이거는 느낄 거예요. 근데 중국은 와, 우리 죽겠네. 이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죽겠네. 이 정도까지 간다. 요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돼요. 둘 다 힘든 건 마찬가지. 미국도 힘들고 중국도 힘들어. 근데 중국은 와, 이거 진짜 죽겠다. 우리 경제 진짜 심각하구나 생각되는 거고, 미국은 이제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네. 요 정도. 이거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요 정도. 그러니까 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중국이 양보를 해야 되는 이 싸움에서 양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올린 다음에 놀래서 양보하면은 모양 빠지잖아요. 그런 모양이 빠지잖아요. 과거에도 그랬는데. 근데 말로는 우리도 준비돼 있다. 우리도 관세 올릴 거다. 니네 관세 올리기만 해봐라 라고 해놓고
저기 미국 방문해 갖고 야 빨리빨리 해서 협상하자 해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러면은 말로는 우리도 준비돼 있다라고 했는데 협상 결과 나오면은 결론적으로는 양쪽 다 해결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 거고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말씀드렸듯이 서로 뺨때기 때리고 돌아서서 이제 나중에 보자. 당장은 니네랑 얘기 안 할란다. 친구들끼리 서로 삐진 것처럼 그런 식이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힘들어질 수는 있겠죠. 얘네가 그러면 장난질이 아니라 이거 좀 정당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제가 가능성을 보는 이유는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보는 이유는 마감에 보면은 하방 포지션을 그러면 이렇게 청산할 이유가 없어요. 우려감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그렇게 많이 담아놨는데 우리나라 주식을 하방 포지션을 늘려야죠. 아니면 적어도 갖고는 있어야지. 여기서 수익 실현 안 하죠. 우려감이 크다면. 우려감이 더 크다 아니면은 기대감이 더 크다. 요거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기대감이 크다라기보다는 우려감이 조금 완화되는 정도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방 포지션 이렇게 청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려감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도 우려감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 거기다가 그럼 상방 포지션은 왜 들고 가? 위쪽으로 갔을 때 수익 나는 포지션을 늘리지 않아도 혹은 위쪽에 막혀있던 부분을 풀어내지 않아도 어차피 올라가면은 주식이 수익을 줄 텐데 주식이 좀 밀려있던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냥 수익 난 거 좀 깎인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 좀 올라오면은 주식에 큰 돈이 있으니까 여기서 수익이 나가지고 다시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방 포지션 요거 적은 금액 버리더라도 여기서 수익이 날 텐데 왜 상방 포지션을 구축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확신은 없겠죠. 현재 확신은 없겠지만 심증은 야 그래도 중국이랑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정 싸움 하는 척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면서도 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요건 뇌피셜이다. 팩트를 알 수는 없어요. 제가 트럼프랑 중국이랑 어떤 얘기가 정확하게 오갔는지 제가 같이 그 협상 현장에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다 뇌피셜일 수밖에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뇌피셜이에요. 그냥 맞으면 잘났다 이게 아니고 시나리오를 짜놔야지 최악의 경우 최상의 경우를 볼 거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는 항상 말하지만 뺨때기 때리고 돌아서는 거니까 생각할 게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되면은 다시 주가는 급등이 나오겠죠. 그럼 그 후에는 다시 뭐 대화 제기해서 결론적으로 됐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회복이 돼서 이걸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다. 근데 대화가 끊기지 않고 대화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적절히 반등 정도는 나올 거예요. 2130포인트 정도는 회복하는 흐름은 나오겠죠. 일단은 상단으로 붙지는 못해도 적어도 이 구간까지는 회복을 해주겠죠. 향후 움직이는 그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대화만 유지돼도 여기는 회복이 돼요. 만약에 이번에 잘 될 가능성이 높으면은 요렇게 올라올 거고 다시. 그러니까 요건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가 안 되면은 이거는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가서 봐야겠죠. 그거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은 이번 주말 지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가 나오고 다음 주에 봐야 된다라고 제가 이거를 4월 말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만기까지는 사실 크게 기대는 없다. 기대감은 없고 좀 봐야 될 것 같다. 좀 밀릴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위로 올라가지는 못한다라고 계속 언급드렸잖아요. 이때부터 이 올라가는 날 너무 좋아할 거 없다. 위에 막혀 있어서 포지션 변하지 않으면 다시 밀린다라고 했죠. 여기까지는 기본이고 잘하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밀린 거죠. 아예 생각 안 했던 이제 외과 청산이 안 될 줄 알았던 부분에 이제 청산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기관의 역할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국인 플러스 기관의 합작품이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옵션 만기일 영향력이 컸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하게 우려할 필요도 없고 또 과하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또 무조건 이제 합의가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좀 지켜볼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내일
현금화를 하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되게 쓸데없는 소리인 것 같아요. 현금화를 할 거면은 이 구간에서 해도 됐는데 2175포인트 이탈할 때 현금해도 되는데 뭘 지금 2100포인트 와가지고 현금화를 하래. 그러니까 그렇게 후행성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꼭 지난 다음에 뭘 대응을 하래. 지난 다음에 여기서는 뭐 현금만 들고 대응하고 그럴 구간은 아니에요. 여기는 더 밀리더라도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지. 여기는 애초에 2175포인트 이탈할 때 현금화를 하던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은 계속 말씀해 여기 이탈하면 이 하단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눈치껏 이제 현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야 어차피 밀려도 언젠가 복귀되면은 나 몇 달이고 기다릴 수 있어라고 하면은 그냥 편하게 기다릴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후행성으로 지금 현금화를 하세요라는 말은 저는 되게 쓸데없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흔들리지만 않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더 밀리는 내일 더 내려가는 공포 구간에서 이제 공포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 더 내려가면은 공포 구간에서 주식을 던지지는 말자. 이 구간에서 더 밀릴 때 사지는 못해도 매수는 못해도 주식을 던지지는 말아야 한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려감이 좀 큰 날이고 하니까 이거를 보면서 좀 정신 수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는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내려올 거 이걸 청산시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청산시키기보단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서 한 뭐 2160이던지 뭐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겠느냐. 2160, 70 이 정도라도 끝나지 않겠느냐. 만약에 풋옵션 청산이 잘 강하게 나오고 콜옵션 매수가 강하게 나오면은 지가 죽어라 올라가도 2200 못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최악의 경우가 나왔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가자고요. 이거는 생각 안 했던 요거는 정말 가능성을 좀 낮게 봤는데 좀 낮게 보고 있었는데 요 가능성 낮은 게 나왔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요거는 인정하고 지금 현금화 구간은 아니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갈게요. 월요일날 보세요. 월요일날 장은 월요일날 보면은 확정이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뭐 주말까지면은 다 얘기 나와서 여론이랑 해서 여러분도 다 알게 되시잖아요. 그럼 월요일 장을 보시면은 나오는 거예요. 답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굳이 뭐 좋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굳이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 버튼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은 더욱더 알찬 정보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